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일본, 대만, 중국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는데 국내 증시만 좀 소외당하는 모습이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양 지수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대외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양 관세 엄포, 반도체 쪽으로는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철강 제품의 품목을 407종이나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대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확실성이 쭉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온 사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1% 넘게 오늘장에서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좀 투심이 얼어붙고 답답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한 시장의 해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 자식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10자식 다 잘 키우는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실 국내 증시만 좀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박스피 여전히 좀 횡보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한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10자식 다 부양을 잘 하시잖아요. 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식 키우기 잘하기로 소문난 송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빠지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데 갔을 때 박앤세일을 한다, 혹은 이제 1+1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픈런까지 해가지고 줄을 서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상하게 가격을 싸게 준다라고 하면은 선뜻 이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사질 못하고 이렇게 공포에 떠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왜 하락이 나왔는지 분석도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시장 분위기상 계속해서 저는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앤세일 장세에서는 충분하게 좀 과감하게 좀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좀 어렵거나 그리고 종목 선정 같은 게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저 잘 만나셨어요. 제가 안전하게 매수 시켜가지고 크게 수익 나는 종목들 오늘도 좀 풍성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내일 아침에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참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안정적인 종목 들고 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자, 오늘 일단 시장을 보기 전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시켜드린다라고 좀 체크는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연휴였기 때문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7월 8일부터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3번이나 강조를 했던 종목이었었고,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잘 키운 자식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비중 크게 매수를 해서 큰 상승 시세 한번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를 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10자식 다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릴 테니 편안하게 매수를 진행하라고 했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는 그런 테마주 같은 모습들은 나와주지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자, 현대글로비스 8월 14일이죠. 18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정확하게 제가 목표 18만 원 반 매도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렸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언제 매도를 하느냐,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나머지 종목은 쭉
홀딩을 하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 돌파가 나올 때 매수가 진행이 됐었는데 자, 돌파 이후에 이러한 횡보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근데 여기서 이 기간 동안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야,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싼 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면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그렇게 쉽게 그런 테마주처럼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들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정 부분 정고점 부근에 대한 매물 소화가 된 이후에 강한 장대로 돌파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현재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제가 안전하게 매수를 시켜드린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걱정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정확한 목표가까지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증시로 그러면 넘어가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1.5% 그리고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세가 나왔었고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었다. 다만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고 사실 저는 오늘 좀 오전에는 기대를 했었어요. 오전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오후 들어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증시라던가 중국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개장했던 시간대에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자, 연휴간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었으니까 그거를 반영을 하고 돌려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좀 밀린 부분들은 우리가 왜 그런지는 이거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차트 일봉으로 좀 봐볼 건데 결국에는 이 박스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박스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21선 이탈이 나온 부분은 좀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21선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박스 하단부 3,100포인트 근방까지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조정을 열어둘 수가 있겠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보이는 자리는 이 61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충분한 상승이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정도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다. 특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월봉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 기울기로 상승세가 나왔던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이랑도 이 캔들 위치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만큼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5일선이랑 21선 같은 경우에도 꽤나 큰 이격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현재 5일선 위에서 월봉 차트상 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여기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이곳에서 또 지지를 받고 돌려 세웠던 자리가 박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21선 이탈 나오면서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꽤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좋지 않은 그 캔들 모양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박스권 이탈이 나온 것도 아닐 뿐더러 61선까지의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추세 라인 붙인 적도 없어요. 붙이지도 않았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5일선이 21선 저항이 딱 걸려 있어요. 아직 정배열 상태가 아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8월 같은 경우에 이런 수준에서 이 현재 밴드에서 월봉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 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달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완전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시장 요약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갖고 왔던 헤드라인 똑같은 건데요. 이 세제 개편안, 결국에 이 세제 개편안의 문제가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하락에. 그래서 이 정치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승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조금 빠지기 시작할 때 매도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특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했던 외국인 자금의 이 위축세가 보이고 또 이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 하락 베팅을 하는 공매도도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그리고 8월 들어 이 거래 대금 또한 급감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던 시점부터. 그래서 7월 말에는 16조 규모였던 거래 대금이 현재는 10조 규모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정확히는 지금 매도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이 거래 대금 급감.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매수세가 안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진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의 이 공매도 잔고 또한 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미국이라던가 일본 증시 상승에는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는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지만 자, 이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다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지금 베팅하는 단기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증시랑 다르게 이 세제 개편안이라는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증시의 상승에다가 베팅을 걸면서 한국 증시의 하락에다가는 살짝 베팅을 걸어두는 해지 전략으로서 현재 공매도가 이용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 시장의 상승 탄력 유지를 위해서는 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얘기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런 노이즈도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안 때문에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부분이 오늘 시장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였었다는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를 할 건데 기존 100% 얘기해서 300%대까지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위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많이 봤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나서 결국에는 원래대로 해주는 거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의 하락 재료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것들? 이 반도체라던가요. 혹은 오늘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개를 추가적으로 50%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자, 전력기기, 건설기계, 강간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전력기기 호황인 업종이고 건설기계도 호황인 업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강간 같은 경우에도 뭐 LNG 관련해서 혹은 조선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이슈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섹터들이 이 관세 변동성 때문에 억울한 하락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각국의 중앙은행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통화 정책 향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중요하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할 일정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 앞두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잭슨홀 미팅에서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앞두고 지난주 우리 연휴 기간에 PPI 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좀 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0%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0%로 떨어지긴 했는데 자, 9월 달 아직 25bp 인하 기대감은 현재 시장에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상방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 또 조정이 나온다던가 이러한 박스권에서 쉽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죠, 여러분들. 저는 근데 시장이 하락 나올 때 항상 강조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자,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산, 원전, 조선, 방산, 원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관세 불확실성에서는 조금 관계가 없는 섹터다. 그리고 현재 호황인 섹터입니다. 호황인 섹터고 여기가 상반기 시장을 주도를 했던 섹터인데 자, 하반기 그러면은 이 관세 불확실성도 해결이 될 거고 세제 개편안 또한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하반기 불장은 곧 있으면 온다라는 건데 이 불장 전에 이번 주 여러분들 마지막 탑승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처음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 4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탑승 기회가 이번 주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히든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조방원 관련 주도주들, 자, 주도주 조정은 기회다,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해서 바로 매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방법은 저희 앵커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주도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도주 뭔가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주도주를 봐야 된다라면서 오늘 또 엠밴드 히든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어떤 주도주를 봐야 될지 알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히든방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자글자글한 거 하나 보이실 텐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현 시점에서 사실 이 백화점에서 물건 박앤 세일할 때 많은 분들이 줄 서서도 사시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오히려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박앤 세일 기회로 노려보자라면서 오늘 또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히든주 들고 왔잖아요. 조방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도주 현 시점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해보고 싶다. 이 시장이 살아날 때 주도주 또한 이 상승 랠리를 가동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안정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여러분들께 히든방 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가격적인 전략까지 다 텍스트로 남겨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한번 조방원 주도주 받아보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들고 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키워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주요 증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상방이 제한된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 그럼 시장을 그냥 쭉 쉬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없다라고 하면요. 자, 주목을 받는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있는 일정 중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25일에 예정이 돼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 이번 주에 최대 이벤트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국에는 조선이라던가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에 이 마스가 사무소를 추진을 한다. 이게 뭐죠? 한미 그 조선 협력 관련해 가지고 사무소를 추진을 한다. 그래서 1,500불 조선 동맹의 가속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소 추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조선 협력 기대감은 자, 오늘도 시장에서 계속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일까지 가장 시장에 관심을 받을 섹터는 역시나 이 조선이라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조선이 끝나느냐? 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탑승 기회가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일정 이벤트로 끝나는 섹터가 아니에요. 이 조선 섹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10년 만에 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황인 업종에다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조선이니만큼 날개를 단 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하나오션, HJ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히든주도 이 조선 관련주다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자, 조선 하면은 제가 드렸던 종목 있죠. 히든주 하나오션이었었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7월 25일에 제2의 효성중공업이다. 효성중공업이 160% 갔잖아요, 여러분들. 제2의 효성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오션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수에 진입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이후에 하나오션이 11만 9,4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35%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만 절대 팔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도 한 15만 원 때까지는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뿐만 아니고 이 K조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혹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절대 팔지 말자라고 저랑 좀 약속 좀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오션 월봉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종목이 15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를 월봉으로 넓게 볼 필요를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 저점에서 거의 이 하나오션의 주식의 90% 물량이 저점에서 매집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왜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매물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2007년 고점까지 가준다라고 하면 너무 뭐 환상적이겠지만은,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고점은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17만 원 선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15만 원 선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방법을 취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어서, 이 하나오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간다라는 관점이면요, 조선은 간다라는 겁니다. 조선 다른 관련주들도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가지고 온 거는 이 불확실성인데, 자, 여러분들 관세랑 세제 개편안 전부 다 이게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걱정을 만들죠. 그래서 이 걱정에서 기인한 이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이 투심이 불안하다라는 거고, 시장 상승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현재 있기는 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 투심의 불안을 만들어낸다. 자, 불확실성은 근데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자, 관세요. 결국에 부과 받았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면은 다시 원래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끔 주식 가격은 움직여 줄 것이다. 자, 세제 개편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아직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는 있지만은, 자, 이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은 결국에 시장은 원래 갈 길을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매수 기회로 계속해서 삼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불확실성 회피할 수 있는 섹터는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죠. 이 불확실성. 관세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자, 단기 증시 불확실성 회피 섹터로 제가 갖고 온 섹터는 엔터, 화장품, 관광입니다. 자, 엔터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고, 화장품은 또 제가 또 뭐 한국콜마라던가 실리콘2, 그리고 토니모리, 펌텍코리아 등등 화장품 관련주들도 제가
2분기 때 큰 수익을 내줬었죠.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부터는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8월 18일 그래서 엔터에 우리는 주목을 하자. 지난주에 제가 갖고 왔던 종목 SM 같은 경우에도 자, 5일선을 타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날 7% 가까이 급락했던 날 제가 방송 출연해서 SM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지지하고 있어서 강세 흐름이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또 짚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자, 조정 시의 매수 기회라는 건데 물론 이제 23년도 이 16만 1,200원까지 상승이 나왔던 게 있고 자, 이 근방에 있고 지금 현재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이 16만 1,200원 돌파를 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세한 내용 이따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관광 관련해서도 제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7월 달에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 2만 원 돌파 시에 매수 기회를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2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현재 22,600원까지 큰 상승이 또 나왔었던 종목인데 우리가 이 상승세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커피잔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지금 좀 높아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달 26일부터 파라다이스 관련해서는 2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꽤나 긴 시간입니다. 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어디에? 한국에. 그래서 강력한 상승 추세와 이 6호, 중국인들 관광객들을 6호라고 부르죠. 이 6호가 더 몰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의 카지노 실적 성장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는 한 28,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히든방에서 저와 함께 매수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히든방에 들어오면은 브리핑뿐만 아니고 목표가까지 제가 대응을 다 도와드리는데 자, 지난주에도 제가 신고가 종목을 현재 2개 보유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현대글로비스 결국에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주면 뭐 하나요? 다 팔아 제끼면 끝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고가 간다. 신고가 가니까 팔지 말고 기다려달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결국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간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제 말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판단이 잘 안 선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 하고 있는 사람 말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주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히든주 또한 선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선 공개를 해드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신규 종목 하나 더 편성을 해볼 예정인데 자, 내일 시장 반등 분위기 보면서 보유 종목 비중 중에서 조금만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조금 줄일 거 줄이면서 수익을 챙기고 그러고 나서 히든주 매수를 하겠다. 무슨 말이냐? 저는 무분별하게 종목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정확하게 포트에 맞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들어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종목들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딱 정확하게 4개 정도 매수를 한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주식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쉽게 주식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밑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송진이 주는 종목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매수하십니다. 그리고 덮어주시면 돼요. 목표가까지 덮어주시면서 자, 매도하라 할 때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하시면은 지금 시장도 충분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신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히든주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매수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 박스권에서 내내 횡보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 가운데서도 신고가 경신한 종목 두 종목이나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유하고 계셨죠. 이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은 저희가 방송에서 3번이나 넘게 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30%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조선 관련주들 그나마 시장이 1.5%, 2%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가 조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드린 이후로 35% 넘게 또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시장 내에서 시장 자체는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좀 피곤하고 지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장에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불안에 떨지 않을 안정적인 좀 히든조 오늘 들고 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현 시점에서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잘 키운 자식 하나 10자식 안 부럽다는데 나는 그냥 10자식 다 한번 잘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대명사가 바로 우리 송진 전문가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강조한 종목들 위주로 나도 한번 포트 안정적으로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지 우리가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히든 종목도 궁금하고 나도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까지 같이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아낌없이 전략들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코너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자식 농사의 아버지다라고 송진 전문가님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전에 송 바리스타 전문가님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커피잔 매매 비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시장에 정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기업들 그리고 종목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가격이 저렴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내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가에 있는 종목 그리고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도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현재 종목이 뭐 속해 있는 섹터의 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예요.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인데 이 차트에서 나오는 패턴이 저는 이 커피잔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만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도 혹은 늦더라도 뭐 2, 3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를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을 보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고 그리고 후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하면서 상승세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공부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커피잔이잖아요. 이 커피잔이 차트에도 그대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고점과 고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웅덩이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차트에서.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저항을 한번 두들겨 맞고 이 종목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흘러내렸다가 새로운 모멘텀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를 돌파,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그리고 여기가 컵의 손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손잡이. 그래서 이 손잡이가 된다. 그래서 컵과 손잡이 모양이 나와서 이 커피잔 모양과 유사하다 해서 제가 커피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돌파를 할 때 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낼 수 있는 매매 패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박주 이제 황제주로 보는 커피잔인데, 제가 뭐 이거를 계속해서 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160% 가까운 수익이 나왔었는데, 자, 이 종목에서 그러면 커피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죠. 자, 이렇게 컵이 완성이 됐어요. 컵이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볼게요. 자, 컵이 완성이 됐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자, 여기가 손잡이 모양이 되고 돌파가 나왔을 때, 손잡이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자, 48만 원에 매수를 해서 136만 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실제로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아까 전에는 그 자리가 고점이었을지언정, 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왔던 게 커피잔 패턴이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커피잔은 나왔다라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자,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력기기의 대장이었다. 전력기기 어떤 종목입니까? 호황인 업종이에요. 호황인. 실적이 호황인 섹터였었고, 향후 성장성, AI 인프라 관련돼서 향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었다. 그리고 커피잔 패턴이 나왔다. 저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호황인 섹터, 실적이 성장세인 기업을 파악을 해서 그 종목이 커피잔을 만들고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다. 상당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을 고르는 공통점인데, 저는 테마주 사절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시장에 충분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 대박주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어땠냐? 현대글로비스로 보는 커피잔입니다. 자, 커피잔 먼저 컵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죠. 자, 웅덩이 모양 나오면서 컵 모양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손잡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었죠. 나오고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확하게 돌파할 때 매수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컵, 손잡이, 돌파, 매수. 8월 13일 17만 5천 원. 그리고 목요일 날 18만 원까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도 5일선 추세를 타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모처럼 아까 전에 효성중공업처럼요. 자,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미 보면은 큰 틀에서 월봉상으로도 이러한 컵 모양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잡이도 돌파가 나왔었고 신고가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18만 원에서 1차 매도를 시키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노리겠다고 하는 이유를 딱 보시면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10년 동안 만들어진 컵인데 10년 전의 고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제 돌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데 이거 잠깐 이거 몇 퍼센트 더 올리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잔 패턴 자체가 절대 조그마한 이런 30% 목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패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원전 히든주 한전기술. 원전 히든주로 제가 한전기술도 갖고 왔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커피잔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 커피잔 패턴은 신고가 가는 패턴이다. 최고 14만 2천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2010년부터 만들어진 컵 모양이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돌파가 나왔었다. 돌파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조정 오면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한전기술 조정을 우리가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조정이 오길 기다렸던 종목이었고, 자, 운이 좋게 왔던 거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이 좋게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우리 이제 히든주를 그럼 보자고요.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커피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피잔이 이렇게 고점에서 커피잔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 손잡이가 나왔습니다. 손잡이가 나왔는데 자, 커피잔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 종목도 돌파를 하고 현재 2주 동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현재 이렇게 컵이 나오고 손잡이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50% 전고점까지 50%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조선 섹터고 업황이 상당히 좋고 이 종목의 모멘텀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커피컵이 그리고 커피잔 손잡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종목이어서 자, 우리가 50% 정도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종목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기는 할 건데 빠르게 입장하시면은 내일 오전에 바로 저와 함께 매수 진행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자,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원전은 한전기술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조선 하나오션 드렸었고 이번에 오늘 들어가는 종목 조선 섹터에서 아직 시세가 충분히 상방 룸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저는 불장 무조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탑승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시장 조정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버튼 한번 눌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커피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커피잔이라는 게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위력은 어마무시하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황제주 등극하기 전에 이 최저점에서 우리 커피잔 기법을 통해서 잡았고요. 한전기술 또한 그런데 이 커피잔을 통해서 히든주를 보면 지금 상당히 50%가량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가 충분히 상방으로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인데 이 히든 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수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같이 매수에 동참해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50% 넘는 이 히든주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텍스트로 한번 받아보면서 내일장에 우리 전문가님 매수할 때 나도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왼편 QR 스캔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 매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만큼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떠한 공략주 들고 오셨을까요? 자,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뭐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 엔터를 상당히 지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엔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국제 정시 리스크,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 리스크가 전혀 없는 섹터라는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 시작되는 이 해외 투어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외 투어라고 하면은 SM에 소속돼 있는 가수들이겠죠. 자, 연간 19%, 분기 30% 성장세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자, 4분기 그러면 이제 연말로 들어가면 연말에 행사 많잖아요. 공연도 상당히 많다. 자, 지금 계획만 돼 있는 게 아시아 투어가 이렇게나 많이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엔터는 구조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기대감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중에서 이제 SM에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SM 커피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잔의 컵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었고요. 자, 다음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현재 이 손잡이의 돌파가 나왔는데
6월 달에 나오고 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16만 1,200원 당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됐던 당시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승세가 충분히 이번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이때는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 때문에 테마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두산 퓨어셀인데요. 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연간 이 시장이 29% 성장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회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상당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건 2차 전지와의 좀 차이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고효율성 유지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폐배터리 폐기물 관련해서 좀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자,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과 친환경 정책 수혜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산퓨어셀 그러면 계속 봐볼게요. 자, 먼저 커피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후에 손잡이 돌파도 진행이 됐어요. 손잡이 돌파도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자리이니만큼 지금부터 우리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점에서 만들어진 커피잔 컵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50% 정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방원 빨리 우리 히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먼저 조방원 막차 히든주 첫 번째인데, 자,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이고 이 종목 한전 기술 제가 말씀드렸죠. 자, AI 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원전 투자 확대 이것이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오늘 빠지기는 했는데 이런 펀더멘탈의 훼손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AI 인프라에 원전은 필수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조선뿐만 아니고 원전과 관련된 협력 논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눌림에서 조정 시에 매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52주 신고가를 이제 여기서 달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자, 최고가였던 이 14만 2천 원, 2010년도 14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추가 상승을 한번 저와 함께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린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진짜 리얼 찐 히든주입니다. 자, 조선, 방산, 그리고 해상풍력, 해양복합 인프라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상당히 좋은데 특히 이제 특수선 방산산업 매출이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이 엮여 있는 자, 하나오션과 또 유사한 종목이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핵심인 이 마스가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일정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자, 9월 금리 인하 시에 또 해상풍력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9월 금리 인하 시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수혜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조선, 방산, 해상풍력 이 트리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전 매매 공략주로 SM 두산퓨어셀 드렸고요. 히든주를 한 종목 말고 두 종목이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챙겨오셨는데 나도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사야 될 만한 종목일 것 같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모멘텀도 있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 QR 스캔하시고 히든방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라도 꼭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